영화 감독이 뽑은 시사 이야기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화 마라톤과 대립군 등을 만든 정윤철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네, 진짜 9시 되면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계속 뭐 식당에서도 뭐 밥 못 먹고 네. 예, 맥주도 못 마시고 아예 그냥 저녁 약속을 다 안 잡았습니다. 아하, 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죠. 그 핑계로 뭐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혼자 잘 노시나 봐요. 네. 예, 감독의 눈으로 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철 감독이 주목한 이번 주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그 미국에서 또 이제 흑인 남성이 총에 맞아서 예. 무려 20발의 총을 아이고. 맞아서 또 사망하셨죠. 네. 지난달 23일에도 한 흑인 남성이 이제 새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요. 총을 맞아서 이제 사망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근데 이제 좀 저항하고 좀 도망쳤나 봐요. 근데 네네. 그 뒤에다 대고 이제 총을 쐈는데 무려 20발. 그러면은 뭐 거의 탄창이 빌 때까지 막 거의 그냥 뭐 쏴댄 거죠. 네. 네, 이런 참 혼란 속에서 또 이제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예. 한 흑인 스타의 죽음인데요. 네네. 블랙팬서. 네. 예. 마블 시리즈 영화 그 블랙팬서의 주인공인 네. 그 체드윅 보스만이 그러니까요.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너무 젊은 나이에 불과 네. 43세의 네. 나이로 뭐 대장암으로 이렇게 참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하여튼 뭐 그 장면이 이번 주에 가장 좀 어쨌든 제 인상에 남은 좀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이어 3명의 그 흑인의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블랙팬서의 보스만의 죽음은 아니 와칸다 포에버 이거 뻥이었습니까? 영원히 한다면서 왜 그렇게 너무 충격이에요. 네. 블랙팬서 저는 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본 분도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그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블랙팬서는 사실 뭐 그냥 히어로 무리죠. 그러게요. 뭐 슈퍼 스파이더맨 히어로가, 뭐 예. 네, 이 슈트를 입은 예. 초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이제 인류를 구한다. 이게 그렇죠. 이제 그 히어로물의 공식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흑인이 대신 그 롤을 맡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죠. 그러게요.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뭐 캡틴 아메리카, 헐크 다 예. 백인 히어로인데 예. 최초로 흑인 히어로가 이제 이 롤을 맡았는데요. 지금까지 뭐 이런 흑인 스타로서 이런 고해산 영화의 주연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었습니다. 뭐 네. 덴젤 워싱턴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마블 시리즈의 어떤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이제 막 발탁돼서 너무나 영화도 잘 나왔고 예.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아깝게도 정말 이렇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아프리카 이제 와칸다 왕국이라는 가상의 그 나라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한 이제 티찰라 이 이제 주인공이죠. 네. 이 왕자 이제 이 왕이 될 이 사람이 왕세자. 예, 왕세자죠. 예, 예. 이 와칸다에만 있는 아주 희귀한 그 굉장히 귀중한 그 물질이 있는데요. 네. 비브라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뺏기 위해 또 뭐 이제 찾아오는 그 적들과 또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자 네. 이제 블랙팬서로서 이제 그 전쟁에 나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하. 심지어 이 영화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 촬영했죠. 그랬죠. 어떤 일부를. 네. 그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그 비브라늄을 이제 거래하기 위해 접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갈치 시장과 부산이 아주 이제 쑥대밭이 되었죠. 네. 네. 이 영화는 이제 한마디로 주인공 그 티찰라 왕세자의 성장 스토리이자 또 이제 SF 액션 대작이지만 예. 그 밑에는 굉장히 흑백 갈등을 또 한 이야기의 축으로 깔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악당이 누구냐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차별받는 흑인들을 네. 그 비브라늄을 가지고 구하겠다. 어떤 폭력적인 어떤 혁명을 시도하는 그 악당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맞서서 이제 우리 그 티찰라 왕세자는 안 된다. 비폭력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마틴 하면서 루터 킹하고 말콤 엑스 냄새가 좀 그렇습니다. 나네요. 그래서 진짜 비폭력 투쟁을 늘 주장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예. 말콤 엑스 예. 폭력적인 어떤 혁명을 주장했죠. 그러니까요. 둘 다 결국 암살을 당했지만 두 캐릭터를 이렇게 SF의 상상으로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인이 된 배우 체드윅 보스만. 근데 그 이분이 블랙팬서만 출연한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뭐 중요한 영화들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근데 뭐 아직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진 않았지만 네. 주목할 만한 영화가 이제 그의 데뷔작인데요. 어허.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뭐 이분의 대표작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예. 굉장히 영화가 좋습니다. 예. 예, 제목은 42라는 이제 뭐 42. 제키 예. 로빈슨의 등넘버. 그렇죠. 그렇죠. 네. 류현진 선수도 지난번에 42번 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달고, 며칠 전 예. 게임에서 이제 본인의 넘버가 아닌 42를 달고 나왔는데 맞아요. 예. 사실은 그거는 그날은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다 42라는 등번호를 달고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 영화 42의 그 실제 모델이었던 제키 네. 로빈슨이라는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 네, 그분을 아하, 기리기 예. 위해서 42번인 그분의 등번호를 네. 4월 15일은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8월 28일로 늦춰져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날 42번을 달고 등판한 거고 그렇죠. 등판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이 영화는 이제 이 영화 내용은 당시에 1947년에는 흑인들은 니그로 리그라고 예, 예. 자신들만 그 이제 흑인들만 나오는 또 리그가 있었대요. 별도의 리그. 그래서 그렇죠? 흑인 리그. 네, 이제 거기서만 뛰어야 되는데 그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 네. 지금의 LA 다저스 전신이죠. 여기에 단장이 이제 이 제키 로빈슨을 발탁해서 아하. 최초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등판시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엄청난 저항과 이제 뭐 협박이 이제 들어오고 상대 네. 팀들은 게임을 거부하고 이제 난리가 나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차별과 협박을 딛고 이 제키 로빈슨은 진정한 야구 실력으로 이제 이 메이저리그에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다른 많은 흑인 선수들이 그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제 포문을 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제키 로빈슨이 4월 15일 날 첫 경기를 했던 아하.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42번 똑같은 번호를 달고 나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실 영화가 네네. 와칸다 포에버 블랙팬서인가요? 아니면 그 역사적인 미국 역사를 바꾼 제키 로빈슨의 실화를 다룬 42인가요? 둘 중에 어느 건가요? 예, 뭐 블랙팬서는 이미 아까 좀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네.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네.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베이브 루스는 야구의 역사를 바꿨고 네. 제키 로빈슨은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 맞아요, 뭐 이런 말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뭐 42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선택했고요. 네. 42는 이제 꼭 보신 분들 많이 없겠지만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네. 영화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말씀 주신 세 건의 사망 사고, 특히 네. 그 중에서도 앞에 있었던 흑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 그것과 이 영화 42가 주는 어떤 시사점, 요것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진짜 그 미국에서는 아직도 총기 사용이 뭐 특히 경찰들이 흑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나 쉽게 정말 총을 쓰고 있죠. 예. 근데 이러한 그 인종차별적인 것의 뭐 역사는 미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혀 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남북 전쟁이 결국은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었고 그렇죠. 당시에 무려 6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어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서 네. 노예 해방을 이제 이뤄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네. 심지어 또 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걸 더 조장하거나 방관하면서 네. 지금처럼 계속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신우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들으시면서 미국 경찰들은 총기를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총알 하나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사실 이런 좀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그래서 흑백 갈등에 대한 영화도 뭐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죠. 네. 근데 뭐 현실은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요. 그러게요. 참 근데 이번에 되게 또 좀 특히 좀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놀라웠던 것은 예.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I have a dream이라는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연설. 나는 예.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1963년도에 수십만 명의 군중 앞에서 한
그 연설을 한 그날이 8월 28일인데요. 그래서 아마 42번 등판을 하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42번을 다는 날도 8월 28일로 정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날 마침 또 우리 배우 그 체드윅 체드윅 보스만 배우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 네. 참 우연일치치고는 되게 그러네요. 8월 28일 날 사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치 죽은 게 아니라 와칸다 고향으로 정말 영화처럼 돌아간 게 아닌가. 예,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그렇죠. 그럼 메시지를 던지고, 네, 참 뭐랄까 우연일치치고는 가슴에 던지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네요. 네. 1865님께서 42 영화를 야구 팬으로서 감명 깊게 봤는데요. 체드윅 보스만 배우가 나왔다는 건 지금 알았네요. 모르셨나 봐요. 네,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이 영화로 이제 연기의 인정을 받아서 네. 이제 블랙팬서라는 이제 대작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이 체드윅 보스만을 이제 영화 연기 학교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거기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거를 몰래 익명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요? 그분이 바로 나중에 알게 되는데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명해져서 블랙팬서 시사회에서 만나서 내가 빚 받으러 왔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우스갯소리 했다고 합니다. 참 멋있네요. 아름다운 일하죠. 네. 예, 정말 연기도 잘하고 정말 그냥 포스가 막 느껴져요. 덴젤 워싱턴이 보기만 해도요. 네, 그런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됐네요. 벌써 아쉽지만 이번 주에 정윤철 감독이 주목한 두 번째 이슈 무엇입니까? 네, 뭐 이건 약간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으나 뭐 또 한번 제 마음속에서 어떤 좀 뭘까 놀라움을 느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이 우리 기생충 박사로 유명하신 서민 교수님, 네, 서민 교수가 이제 주진우 뭐 시사 라이브 대담에서 현 정권보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더 낫다. 뭐 무능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낫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무능력한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스템조차 망가뜨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전강훈 목사 같은 그런 분이면 이런 말 해도 참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가 보다. 나름 이렇게 중도적이고 지식인이신 분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예. 서민 교수님만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 문재인 정부나 또는 민주당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오히려 비난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조국 흑서란 책도 나왔고 이런 현상도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지금 이슈로 뽑으신 것이? 네, 뭐 이번에도 책 홍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좀 발언을 세게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의도대로 되게 대서특필 되셨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심지어 야당에서도 하기 힘들었던 뭐 박정권이 더 낫다 이런 말은 같은 식구였던 야당도 하기 힘든 어떤 이제 초강경 발언인데 초월적인 발언인데 이제 어쨌든 물론 이른바 그 조국 사태가 이제 진보 진영을 두 쪽 낸 건 사실이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무엇보다 정부랑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우선적으로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리 현 정권의 이제 뭐 위선과 이제 무능이 이제 밉다 하더라도 전 정권보다 뭐 나아진 게 별로 없다. 뭐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뭐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 정권이 더 나았다. 이런 얘기는 뭐 멀리 그 촛불 들고 이제 탄핵 집회에 나가신 분들까지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몇 달 전 총선에서 이제 180석을 만들어진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과연 뭐 이런 말씀에 동의할지는 제가 의문스러웠습니다. 뭐 감독님의 뭐 자유의 영역이니까요. 그거는 그러면 서민 교수 발언으로 인해서 생각난 영화, 그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마다 이제 깜짝 놀라게 해주는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크리스토퍼 놀란 놀라운 데뷔작 메멘토가 떠올랐습니다. 메멘토, 기억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크나이트,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최근 개봉하고 있는 테넷을 만든 이제 헐리우드 최고의 감독이지만. 2001년 이 저예산 영화로 데뷔하면서 진짜 주목을 받았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영화가. 그냥 막 기억상실증 똑같은 거 반복하고. 네, 이게 이제
이제 기억상실증인데 이제 초단기 기억상실증이라고 예, 해서 10분밖에 기억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네. 이 기억상실증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메모를 하거나 그쵸, 뭐 몸에 그쵸. 문신을 새기거나 하면서 네. 아내를 죽인 진범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영화를 생각하신 이유는요? 네, 뭐 앞에 이제 그 우리 기생충 박사님께서 이제 뭐 박정권이 무능했지만 그래도 시스템은 이제 유지되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과거의 기억이 좀 갑자기 사라지셨나? 메멘토가 되셨나 네네. 그래서 네. 이 무슨 말씀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뭐 마치 뭐 해방 직후 이제 막 혼란했을 때 아무리 그때 혼란하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당시에 그렇게 시스템이 그래도 유지가 됐다면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그 이후에 그 갈팡질팡한 정말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처가 있었겠으며 또 그 어떻게 보면 사이비 교주의 딸인 우리 최순실 이런 사람이 국정을 뒤흔든 게 과연 어떻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 것인가 아하. 이런 것들이 과연 벌써 잊었다면은 참 심각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억 상실에 관한 최고의 걸작 영화인 메멘토를 이제 떠올렸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도 몸에 문신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과거에 정말 안 좋았던 잊지 기억들을 않도록. 새겨놔야 될지 이런 아하. 또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2015년의 그 메르스와 지금 2020년의 코로나에 대한 이 대응만 봐도 아하, 예. 과연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 더 작동하는가를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서민 교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대해서 어떤 물론이죠. 반론이 가능할까요? 메르스가 없었다면은 네. 저희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예. 또 뭐랄까 지금 코로나 K 방역이라는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제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이후에 문책도 좀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이.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통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제 보건복지부나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내부 승진을 시켜서 정은경 그랬죠. 질병관리본부장을 네. 발탁한 거는 또 이번 정부의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또 선택이었다. 아하.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그 특히 여자분을 네. 이렇게 그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장으로 네. 발탁한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또 높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430 하나님 오늘도 기발하시네요. 크크 메멘토라니 주말에 집콕하면서 메멘토 복습 한번 해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체드윅 보스만의 명복을 빌고요. 네. 그 참 젊은 나이 많은 것을 또 할 수 있는 그 멋진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난 것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멘토 다시 한번 저도 많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봤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정윤철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